안녕하세요. 12월 6일 세로미 브리핑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약바이오 쪽, 알테오젠, 한국 BNC, 에이프로젠 메디신, 바이넥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오늘 뭔 일이 있었나요? 좀 장중에 계속해서 떨어지며 거의 뭐 오늘 저가가 종가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별다른 뉴스는 없어요. 그냥 별다른 뉴스는 없고 늘 그런 거죠. 뭔가 나올 듯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과연 뭐 1600억 정도 계약을 맺었고 메인 백신 생산도 완공이 됐고 기존의 기관 주주가 뭐 30만 주 정도 더 물량을 담아줬고 그런데 왜 빠져? 그 왜 빠져는 이거죠. 그냥 뭐 다른 이유 될 필요 없이 이거예요. 매출액이 빵이다. 뭐 계약을 맺은 거지 매출이 찍힌 거 아니잖냐. 그 계약을 맺은 생산에서 얼마가 돈이 남을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물량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는 거죠.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어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올해 매출도 뭐 찍힐지 안 찍힐지 불확실하죠. 뭐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 본격 생산을 하면은 뭐 올해 매출이 찍히는 건지 안 찍히는 건지 아마도 안 찍힌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 한 달 이내에 매출이 찍혀야지 12월 31일까지 물건을 만들어서 넘겨서 그게 뭐 선적이 돼서 넘어가야지 그게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뭐 매출은 내년부터 찍힌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도 뭐 유럽 승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완성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시가총액 1조 3,551억이잖아요. 물론 뭐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페이퍼 컴퍼니다, 뭐 상장 폐지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뭐 22,000원, 뭐 23,000원, 뭐 24,000원, 뭐 저 계약 소식이 나와가지고 한창 랠리가 나올 때는 15분 봉이네요. 일봉상으로 뭐 29,700원까지 찍어준 자리지만 랠리도 쉽게 나오지만 주가 흐름이 쭉 빠질 때도 쉽게 빠지는 종목. 아시다시피 뭐 윗골이 뭐 오르락 내리락은 무지막지하게 심한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이거 뭐 발 담그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나오는 초입에 들어가셔서 수익만 따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퍼포먼스만 익절만 하고 나오면 되고 이렇게 폭포수 떨어진다. 뭐 29,700원에서 떨어진 걸로 계산하면은 거의 뭐 7,000원이 떨어졌죠. 7,000원, 3만원 잡고 7,000원 20% 넘게 또 떨어진 거예요. 물론 또 저 19,750원에서 오른 거를 생각하면은 또 50%가 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고점에서 또 20%가 꺾인 거. 항상 이런 거죠. 제약바이오, 더더구나 프레스지 바이오파마처럼 아직까지 실체가 잡히지 않는, 매출이 인식되지 않는, 돈을 벌고 있지 못한 미래 비전과 가능성, 꿈과 희망으로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과 뭐 배당금도 뭐 분기별로 주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뭐 수백억 수천억대 이익 배당이 터지는 그런 회사하고는 퍼포먼스가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과연 뭐 회사가 밝히는 뭐 내년부터 매출이 찍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 성장 모멘텀이 만들어져서 도대체 얼마의 이익이 만들어질지
분기별로, 반기별로, 1년별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죠.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과연 어떤 회사가 그런 셀트리온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물음표가 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써내려온 그런 회사지만,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뭐 말은 많죠. 제2의 셀트리온이네 아니네. 하지만 아직까지 뭐 검증된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출렁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얼마든지 떨어져야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뭐 더 떨어질지 덜 떨어질지는 제가 뭐 금요일에도 그걸 누가 합니까? 어차피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졌다 싶으면 또 뭐 세력들이 됐든 여러 가지 물량들이 스물스물 또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 바닥으로 깔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이어진다면은 그 긍정적인 퍼포먼스의 시작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행기가 뜨는 자리 있잖아요. 그렇게 거래량이나 양봉이나 돌파 자리 잘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굳이 미리 예측하고 싸네? 22,000원? 야, 이거 뭐 최근에도 29,700원까지 달렸던 종목인데 22,000원이면 거저. 뭐 눈 감고 기다려도 뭐 10%는 먹는 자리야.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일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뭐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프레스리 바이오파마도 뭐 다시 뭐 24,000원, 25,000원 회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지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충분하게 떨어지면은 주식은 떨어져야지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먹을 자리가 더 나오는 부분으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물리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이 종목 절대 물리지 말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요. 떨어진다 싶으면은 고점에서 꺾인다 싶으면 익절하는 게 맞아요. 굳이 내 본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간당간당한데 본전 다 왔는데도 다시 달리겠지라고 버틸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종목이 뭐라고요? 그냥 극악의 변동성,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빠르게 스피드 있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오를지는 절대 모르는 거고요. 뭐 이전 자리대에서 뭐 19,700원 이런 자리대에서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움직이는 자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칼날을 잡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느닷없이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한 거지 예측이 중요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이넥스도 볼까요? 뭐 시장이 안 좋고 뭐 셀트리온도 지지부진하고 그런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과 틀리게 쉽게 안 빠지고 있어요. 5일선도 쉽게 안 꺾이고, 자, 어느덧 21선은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죠. 21선이 지금 평행선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한 일주일만 더 우상향 해주면은 상방으로 틀을 거고요. 상방으로 틀기 시작해가지고 뭐 16,000원, 17,000원, 18,00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뚫어낸다면은 뭐 5일선은 당연한 거고 21선도 지금 보이시는 이 61선, 121선 차례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배열이죠. 그렇게 5일, 20일, 60일, 120일로 정배열을 만들어 준다면은 뭐 그렇게 멀리 남아 있는 것도 아니야. 한 3,000원? 3,000원 정도입니다. 3,000원 정도면은 5일선, 21선이 모두 다 장기 이평선을 뚫고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자리고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5일선 먼저,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121선 정배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래 기다렸죠. 뭐 6개월, 6개월을 기다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은 그 응축된 모멘텀은 더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뭐 계속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많은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가장 최근에는 셀트리온도 고객으로 확보했고 셀트리온이 만들어주는 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에 발을 담그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 안정적인 이익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가장 최근에 뭐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셀리드가 바이넥스에 물량을 주겠다라고 기사가 나온 것과 셀트리온이 물량을 주겠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뭐 거의 뭐 투비 컨티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랠리가 펼쳐질 때도 항상 제가 드리는 파도 타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날 포지션 정리하면서 반복적으로 한 번 먹을 수 있는 날은 한 번 먹는 거고요. 두세 번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날은 두세 번 여러 번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매일매일 이어질지 숨고르게 하면서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일단은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배열을 만든 다음에 퍼포먼스 기대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프로젠 메디신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도 지지부진 뭐 거래량이 됐든 주가 퍼포먼스가 됐든 1470원, 뭐 1515원 뭐 뉴스는 별다른 뉴스가 없었겠죠. 에이프로젠 과거 뉴스는 뭐 이런저런 뉴스가 있긴 한데 합병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내년 1월 말까지 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뉴스는 뭐 특허 관련된 뭐 항체 치료제나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신약 물질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주면 그나마 좀 한두 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합병이 완성되는 내년 1월 말 2월 초까지 이 분위기로 쭉 만들어 가다가 그때쯤 돼서 또 한 번 정도 움직여 줄 수 있겠죠. 한 2,000원까지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잘 그런 퍼포먼스를 잘 이용하셔서 탈출하시거나 손실난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이 됐든 기존에 에이프로젠 제약에서 만들고 있는 병원에 납품되는 그런 약물들이 됐든 크게 모멘텀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들 뭐 휴미라가 됐든 뭐 리툭산이 됐든 만들어 놓은 약물이 됐든 바이오시밀러가 됐든 항체 치료제가 됐든 그 외 다른 신약들이 됐든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켜켜이 쌓아져 있는데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운영하기가 힘든 거죠. 운영하기가 힘든 거고 계속 주주들한테 기대야 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되고 뭔가 계속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나마 에이프로젠은 약물이 하나 완성된 게 있는데 바이오시밀러가 하나 완성된 게 있는데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없다라는 게 뼈아픈 거죠. 과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렇게 에이프로젠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은 셀트리온의 길을 걸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에이프로젠은 셀트리온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거고 뭔가 이슈가 없다면 계속 하락 조정되는 그런 거죠. 뭔가 이슈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슈팅이 나오긴 하지만 그 슈팅이 뭐 2, 3일 이어질 수가 없는 단기 슈팅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에이프로젠, 바이넥스, PB파마 말씀드렸고 알테오젠 이야기할게요. 알테오젠.
알티오젠 뭐 한 지난주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바닥을 다진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닥을 다진 느낌에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네요.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고요. 급등주 점검 요것도 한번 볼까요? 한국 BNC하고 같이 있긴 한데 뭐 알테오젠도 상승폭이 컸고요. 한국 BNC도 상승폭이 컸죠. 자, 이거는 별다른 기사가 아닌 것 같고, 자, 과연 알테오젠이 오늘 움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기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게 아무래도 조금 영향력을 미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조단위 기술 수출 마일스톤으로 원천 기술이 수출되었고 그 수출액이 2천만 불이다. 2천만 불이면 한 200억이 넘는 금액이죠. 자, 알테오젠은 제58회 무역이나 시상식에서 2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라고 6일 밝혔고, 자, 전년도 1970만 불, 올해에 2207만 불, 거의 뭐 2년 연속. 자, 뭐 지난 시간에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테오젠은 뭐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벤처 기업으로 뭐 표적 항암, 항체 치료, 뭐 바이오 벡터 의약품, 피하 주사 변환 기술, 차별화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검증된 기술력으로 기술 수출도 많이 했고 매출도 발생되는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국내외 회사들과 뭐 협력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셀트리온에 가까워지고자 다가서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충분하게. 자, 회사 측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했고 앞으로 미래의 흐름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속해서 협력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 진출에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이렇게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달성했고 영광스러운 부분이죠. 기술 수출로 큰 성과를 달성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가지고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물론 이렇게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죠.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 모멘텀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테오젠이 단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최근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2, 3일 정도 조금 관망하는 것도 분위기상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3일 정도 분위기 보고 아니다. 조금 좀 조정 분위기다 하면 빠르게 또 입절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2, 3일 정도 조정을 끝나고 다시 한번 또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싶으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실 수도 있고 다만 단기 종목이나 장기 종목이나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 조금 출렁거릴 때는 한 번씩 털고 가는 게 좋습니다. 고점에서 입절하시고 다시 저점 보시고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어쨌든 분위기가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알테오젠이 뭐 6만원 바닥 찍고 7만원대로 올라서고 8만원 82,000원까지 요렇게 자리대가 올라왔고요. 요렇게만 보면 최근 올라왔던 자리대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고 조금 길게 보면은 뭐 10만원까지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 모멘텀이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너무 멀리 너무 길게 너무 안일하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측보다는 대응이기 때문에 한국 BNC 볼게요. 자, 제가 뭐 19,000원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움직여 줄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하한가 맞은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하한가 맞고 나서는 다시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19,000원대. 자, 기준가가 19,150원에서 오늘 종가가 22% 움직였어요. 고가는 27%. 벌써 또 날아간 자리니까 이제 들어가시려면은
답답해지는 거죠. 오늘만도 벌써 윗꼬리가 5%이기 때문에 당연히 익절해야 되는 자리지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뭐 내일 모레 또 퍼포먼스가 이어질 수는 있겠죠. 뭐 퍼포먼스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 항상 뒷북은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말씀드린 자리에서 미리미리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다면은 움직임이 나왔다면 오늘 초반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오늘 끝나고 나서 또는 오늘 오후자리에 그건 아닌 거죠. 분봉상 보시면 얼마든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훅 떨어진 자리에서 주시하고 보시면은 시초가가 많이 뜨긴 떴네요. 시초가가 많이 떠가지고 조금은 시초가에서 한번 숨이 죽었던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700원, 19,800원, 2만원이 살짝 깨지는 자리 아니면은 금요일날 종가 베팅 그쵸? 이렇게 갖고 움직였다면 보시는 것처럼 뭐 24,000원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익절할 수 있는 자리 때는 뭐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부분인데 뭐 욕심만 갖고 계시면 또 익절을 안 하셨겠죠. 저는 익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내일은 또 몰라요. 내일 퍼포먼스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내일 퍼포먼스가 이어진다고 해도 오늘 뭐 25% 이상에서 익절했다면은 얼마든지 다시 들어가셔서 내일 퍼포먼스가 나온 자리도 충분하게 거래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그냥 던져놓는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퍼포먼스 나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조건 먹고 또 먹고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이틀 3일 이렇게 가져가는 관점으로는 불안하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2만원 중반대까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퍼포먼스가 이어진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치료제 이슈가 있다라고 해도 다시 또 저점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같은 자리도 24,000원 위에서 익절했다면은 지금 자리만 해도 23,000원이잖아요. 얼마든지 비싸게 팔면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는 오는 종목이니까 충분하게 팔 수 있는 타이밍에 파시고 저점 자리에는 다시 한번 또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잘 잡아보시면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오늘 제약바이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